이번화를 통해 확실히 영가문은 선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영가문은 자기 가문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지게나의 새끼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우렉한테 지게나의 새끼가 털리자 우렉이 가져간 지게나의 새끼의 현상금을 걸면서 악역인 것처럼 나왔었는데요. 이후 영가문의 공주인 이화가 랭커가 된 후 가문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면서 향후 영가문이 좋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게 나왔고요. 영가문의 가주인 연하나는 10가주 중에서 매우 희귀하게 온화한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하나의 진짜 자식은 없고 자신의 권속인 일라드가 대신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요. 예전에 이화의 과거 회상에서 일라드가 선역인 것처럼 묘사되면서 영가문 실세 중 일부가 선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화에 나온 연우는 역대급으로 착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영가문은 대체로 온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었죠. 우렉이 지게나의 새끼를 가져갔을 때 현상금을 걸었던 영가문의 실세들을 제외하면 영가문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화 리뷰에서 연운이 좀 쩌리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번화에서 연운은 영가문 중에서도 특수하게 자신의 힘을 담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영가문 중에서 꽤 위상이 높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연운이 월화익송 소속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진성처럼 고대의 랭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확실히 위상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이번화에서 슬레이어 2명이 연합하면 세력이 엄청날 거라는 설정이 나왔는데요. 카라카의 세력을 살펴보면 카라카가 포켄한테 믿을만한 선별 인원들을 뽑아서 비올렛 팀을 감시하라고 말했을 때 포켄이 처음 등장했고요. 이후 공방전이 끝났을 때 다시 등장하면서 밤의 위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적곽과 청각은 카라카의 비밀 거처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였는데요. 예전에 하진성이 누군지 모르고 까불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카라카의 부하들이 하진성한테 당하면서 대부분 하진성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진성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부하들은 쫄아서 하진성한테 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지옥열차 기관장이었던 페드로는 카라카의 충실한 신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화련의 말에 따르면 카라카의 직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개 랭커 중 한 명이었던 페드로는 하이랭커 유리한테 떡발리면서 유리급은 안된다고 볼 수 있었죠. 이후 마지막 정거장 에피소드에서는 데스버드라는 부하가 등장했는데요. 워프하자마자 상위 랭커인 폰세칼 드락의 등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 드락의 등대에 갇혀있던 폰세칼 이루레를 구출하면서 상위 랭커급은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데스 레이드는 랭커 파울러를 위협하면서 랭커급은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롬은 하이랭커 하천이한테 팔 하나를 잃으면서 직가문 출신 하이랭커한테는 역부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스 카람빗은 하이랭커 프록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이랭커도 어느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드러냈죠. 하지만 프록은 유리보다 랭킹이 낮다고 나왔고요. 화이트한테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하이랭커 중에서도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스 카람빗이 프록을 이긴 것도 아니라서 하이랭커급이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스버드가 상위 랭커인 폰세칼 드락을 위협한 걸 보면 카라카의 간부급은 대략 상위 랭커급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마의 세력이 카라카보다 크다고 나왔으니 야마의 간부급은 하이랭커들도 어느 정도는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